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신형 더 뉴 그랜저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신형 그랜저는 현재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사전 계약 11일 만에 32,000대 계약 대수를 돌파하고 지금은 4만 대가 넘는 계약 대수를 이뤄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형 그랜저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굉장한데요. 제가 저번에 신형 그랜저 런칭 행사에서 잠깐 30분 정도 신형 그랜저를 시승을 해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한 5일 정도 신형 그랜저를 조금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께 신형 그랜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여러분들께 조금 더 신형 그랜저에 대해서 다양하고 자세하게 리뷰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주행 질감, 주행 느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스펙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엔진은 3.3L V6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8단 자동 변속기, 8단 트랜스미션과 결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옵션 사양은 캘리그라피, 가장 최상위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더 뉴 그랜저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리뷰를 찾아보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이랑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이랑은 특징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하이브리드 모델이 100만 원 정도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하이브리드가 워낙 그런 세금이나 여러 가지 감면되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또 주차비와 같은 부분도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이브리드 모델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실제적으로 느낀 차이점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테리어를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인테리어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저도 오랜만에 그랜저를 딱 타봤는데 타자마자 정말로 고급차다, 역시나 플래그십 세단다운 고급스러움이 잘 묻어져 있다라는 걸 인테리어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익스테리어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인테리어는 역시나 호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만족도가 높은 인테리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흠잡을 곳 없는 정말로 멋진 인테리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주행 질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까 해요. 일단 딱 엑셀을 밟았을 때 느낌은 약간 벤츠와 세팅이 비슷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BMW나 아우디 혹은 포르쉐와 같은 브랜드는 엑셀을 밟으면 밟자마자 곧장 튀어나가게 되는데, 벤츠는 반박자 늦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탑승객 모두가 불편함 없도록 주행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랜저가, 신형 그랜저가 딱 그런 느낌입니다. 엑셀을 밟았을 때 곧바로 튀어나가는 느낌은 없어요. 곧바로 튀어나가는 느낌은 없고 반박자 정도 느리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주행하는 드라이버도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탑승해 있는 동반객들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감은 반박자 정도 느리지만 그렇다고 출력이 부족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출력은 지금 3.3L 모델 기준으로 290마력에 35.0 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300마력을 좀 넘었으면 더 만족스러웠겠지만 290마력이라는 출력도 사실상 적은 출력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일상 주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은 제네시스 G8에도 현재 적용되어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된 엔진이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엔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이 최근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K7에 적용돼서 리콜도 진행을 했었고, 물론 그랜저는 그런 부분이 다 개선돼서 나왔긴 하겠지만 3.3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 충분히 믿고 쓰셔도 되는 엔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나오는 현대 기아 자동차들은 대부분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변속기가 다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속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고, 연비 효율성 측면에서도 6단 자동 변속기보다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연비 효율이 조금 더 높다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엔진이 2.4 엔진이기 때문에 출력 부분에서도 조금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변속기가 이 모델은 8단 자동 변속기지만 하이브리드는 6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이 핸들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모델은 CMDPS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3.3 모델 같은 경우에는 RMDPS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앤피니언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핸들링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3.3 모델이 뛰어나다, 상위 핸들링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출력, 이런 RMDPS와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안전사양과 편의사양들은
하이브리드 모델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17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현재 3.3 캘리그래피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 캘리그래피 모델이 2인치가 더 높은 휠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인치가 더 높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에서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차를 계속 몰아보면서 승차감이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거의 못 느꼈습니다. 일단 적어도 앞좌석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정말로 방지턱을 넘을 때 이렇게 현대자동차의 서스펜션이 좋았나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로 부드러우면서도 쫀쫀하게 방지턱을 넘어가는 그러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신형 그랜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력 부분이나 서스펜션, 승차감을 담당하는 서스펜션의 능력 자체도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현대자동차의 고급 세단, 플래그십 세단답게 인테리어와 소재만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이러한 주행 질감, 승차감 부분에서도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움의 또 한 가지의 상징은 바로 정숙성입니다. 아무리 고급스럽고 아무리 주행 질감이 좋더라도 내부에서 소음이 많이 느껴지게 되면 고급스럽지 않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신형 그랜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면 유리, 그리고 좌우 측면, 후면 좌우와 후면 유리까지 모두 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위 트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중접합 유리 사용으로 인해서 실내에 들어오는 소음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도어에 있는 실링 처리나 마감 처리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도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음에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신경을 쓴 만큼 운전자와 탑승객들이 그 노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 신형 그랜저에서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급차로서 가져야 하는 덕목들은 거의 다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드러운 주행 질감과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꽤나 넉넉한 출력도 갖추었고요. 그리고 소음적인 부분, 진동과 떨림 부분, MVH라고 부르는 그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엑셀 반응이 반박자 정도 느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컴포트 모드에서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또 드라이빙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됩니다. 컴포트 모드는 주로 2000에서 3000rpm 미만까지 RPM을 사용을 한다면,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쭉 밟으면 3000rpm 이상까지 사용을 해요. 4000rpm까지 쭉 끌어다 쓰기 때문에 엑셀 반응이 조금 느리다, 둔감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코 모드가 있어요. 에코 모드에서는 RPM을 최대한 2000rpm 미만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엔진 회전수를 줄여서 연비 효율을 높여주는 그러한 모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반나절 정도 한 3-4시간 정도 신형 그랜저를 운전하고 있는데, 현재 트립상의 연비는 9.8입니다. 공인 연비가 딱 요 정도 나오잖아요. 공인 연비에 딱 맞는 그런 연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15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연비는 하이브리드가 좋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이 갖추지 못한 출력이라든지 8단 자동 변속기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또 이 3.3 모델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2.5 모델도 있지만 아무래도 신형 그랜저는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모델을 맡고 있기 때문에 3.3 모델이 진정한 플래그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2.5 모델도 충분히 좋은 차량이지만 조금 더 넉넉한 출력을 즐기기 위해서는 3.3 모델이 조금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행 질감에 이어서 안전사양들을 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많습니다. 안전사양을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가장 일상주행에서 필요한 안전사양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차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갑자기 앞차와 가까워진다거나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차간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전방 충돌 방지에 어시스트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가 능동적으로 제동을 하는 안전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좌우측 사각지대 어시스트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계기판에 사각지대 카메라가 팝업이 되면서 이제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안전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측 전방에 대한 안전 기능도 있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교차로 대항차라는 안전 기능도 신형 그랜저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전방 충돌 방지 어시스트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안전 기능인데요. 이제 직각 교차로에서 저쪽에서 나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행했을 때 이 차의 레이더 센서가 직접적으로 인지를 해서 능동적으로 제동까지 해준다라는 전방 충돌 방지 교차로 대항차라는 안전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방 안전 사양으로는 후측방 충돌 방지 어시스트가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후진 가이드 램프라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네시스 G90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후진 가이드 램프까지 적용이 돼서 후진할 때 여기 있는 탑승객 혹은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보행자들까지도 이 차가 후진을 하는구나, 여기까지 후진을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후진 가이드 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방, 후방, 좌우, 측방까지 정말 올 어라운드 시스템으로 안전 기능들이 아주 탄탄하게 적용되어 있다. 그리고 하차 경고 어시스트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내릴 때도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안전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백도 9개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부족함 없이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현대자동차에서 넣을 수 있는 모든 안전사양은 다 적용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자율 주행은 제가 따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버튼을 통해서 반자율 주행을 한 번에 실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이제 최고속을 직접 세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속을 85km까지 세팅을 하고요. 앞차와 차간 거리는 총 4단계로 세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최고 속도는 90으로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km 제한속도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 조향 어시스트까지 켜놓고 주행을 하게 되면 이제 반자율 주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로 현대자동차의 반자율 주행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터널로 들어오게 되면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정말 은은하고 멋지게 들어온다라는 게 또 한 가지 신형 그랜저의 특징입니다. 터널뿐만 아니라 이제 야간이 되면 조금 더 멋진 신형 그랜저의 인테리어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신형 그랜저 인테리어의 또 한 가지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어두울 때 더욱더 빛이 나고 더욱더 빛을 발휘하는 그런 인테리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거의 3시간째 운전하고 있는데 시트가 정말로 편해요. 제가 허리 디스크랑 목 디스크, 거북목이 정말로 심하거든요. 커브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 목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제가 목 건강이 안 좋은데 제가 3시간을 운전하는데도 전혀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물론 뭐 항상 목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운전한 시간 대비해서 그렇게 몸이 불편하진 않다, 몸이 아프진 않다라는 부분도 시트가 정말로 편안하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시트도 매력적이고 이런 나파 가죽이나 그리고 핸들을 보게 되면 이제 3시와 9시 방향 좌우측에는 이렇게 타공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벤츠, 한 5년 전 벤츠가 많이 사용하던 그런 방식이에요. 요즘 벤츠들은 타공을 없애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보세요. 허리 디스크 보호 기능을 작동합니다. 지금 제가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 주행을 하게 되면 알아서 시트에서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사지와 같은 기능을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만히 있었는데 알아서 이 기능이 작동을 해요. 이게 좀 싫은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허리를 이렇게 쭉 압력으로 눌러주고 있거든요. 허리가 아픈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누르진 않았지만 이게 어떠한 뭐 조건으로 실행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실행을 되는데 이 차가 충분히 오래 운전했다, 조금 환기가 필요하다 싶을 때 이렇게 능동적으로 발휘하는 그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공 가죽 얘기하다가 넘어갔죠. 타공 가죽 핸들도 적용돼 있어서 이제 그립감을 유지하기에도, 제가 손에 땀이 좀 많은 편인데 그립감을 유지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AMG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좌우에는 타공 가죽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혹은 여기 알칸타라 소재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죠. 이제 고속 주행하면 저절로 땀이 나고 그립감을 잃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그립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공 가죽으로 만들거나 알칸타라 핸들로 적용을 해놓은 부분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들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사실 뭐 쓸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좀 고마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버튼의 질감이라든지 버튼의 이런 소재라든지 비상등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가끔 옆차가 가까워지면 이렇게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하단에서는 이제 터치로 공조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는 부분들, 다른 리뷰를 통해서도 버튼류에 대한 리뷰는 상세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허리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요. 허리에서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걸 해주고 있는데, 허리가 아픈 드라이버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며칠 더 신형 그랜저를 시승할 텐데, 제가 이렇게 시승을 하면서 빨리 좀 보내고 싶은 차가 있고, 계속 타고 싶다, 좀 더 타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차들이 있거든요. 신형 그랜저가 그런 차 중에 하나예요. 좀 더 타보고 싶고, 이 차 충분히 매력적이고, 이 차 정말 갖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몇 안 되는 차였습니다. 이 신형 그랜저가 이렇게 좋으면 내년에 출시되는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얼마나 더 좋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소재는 이 이상 더 좋아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차는 전륜구동이고 제네시스 G80는 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그 차가 조금 더 승차감 같은 부분은 나을 수가 있겠죠. 지금 신형 그랜저 승차감도 상당히 좋다라고 느꼈는데, 제네시스 G80은 얼마나 더 좋을지, 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승차감 플러스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에 초점을 맞춰준다면 정말로 완벽한 프리미엄 럭셔리 세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형 그랜저를 타보니까 내년에 출시되는 제네시스 G80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GV80 살지 G80 살지 다시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G80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더라고요. GV80가 너무 지금 시간도 많이 끌고 가격도 자꾸 8천만 원이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G80로 넘어가야 되나 마음을 바꿔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랜저를 타보니까 그랜저도 정말 좋네요. 네, 그랜저도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랜저를 사더라도 충분히 불편하거나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차량이 신형 그랜저라고 생각이 들고, 뒷좌석도 정말로 넓어요. 뒷좌석에 대한 리뷰, 공간에 대한 리뷰도 추후에 예정인데, 뒷좌석도 정말로 넓습니다. 정말 40mm가 더 넓어졌는데 정말로 매력적인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형 그랜저가 참 여러 가지 면으로 팔방미인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타 브랜드의 플래그십과 비교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현대자동차 내에서는 가장 좋은 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내에서는 플래그십이라는 명성을 가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신형 그랜저 주행 리뷰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신형 그랜저 반자율 주행 혹은 안전 기능과 편의 기능들에 대한 리뷰가 더 많이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신형 그랜저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